정치 앞에 트집이 붙었어요. 트집 정치.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들 그냥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잇따라요. 자, 요 잇따라 일어난 일을 제가 자리를 이쪽으로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요. 사진 3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너무 묻혔다. 화면 가장 저쪽 끝에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거 검댕이, 연탄 검댕이 묻은 요 사진 꽤 주목받았고요. 여기 중간에 이분 누구시죠? 그리고 여기 이쪽 끝에는 이준석 대표인데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얼굴에 연탄, 요 검댕이가 묻은 요건데요. 요 모습이 공개된 이후에 뭡니까? 라고 약간 살짝 의혹제기 비슷하게 말을 꺼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분이군요.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요 내용이 이 행사가 연탄 배달 행사가 8일날 있었거든요. 요거 끝나자마자 연탄 화장 또는 일하는 티내기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옷에는 별로 안 묻은 것 같은데 얼굴에 많이 묻었죠? 요거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근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굳이 일부러 안 묻혀도. 일부러 한번 자연스럽게. 세수하고 올라 그랬는데 그냥 할게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쇼를 하기 위해서 묻힌 건 아니었고 그때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예. 봉사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면서 얼굴에 묻혀주신 장난 삼아서 그랬던 것이 이제 화면에는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연출을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그 관계자 되신 분이 뭐 얼굴 좀 묻히시고 약간 분위기 좀 가볍게 만들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은 뭡니까? 지금 쇼하는 거죠? 이거 일부러 그런 거죠? 약간 정색을 하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과거에 연탄 배달을 하신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다 보면요. 다 묻었네요. 여기 2022년 정진석 의원, 2015년 안철수 의원 당시. 안철수 의원은 뭐 유독 수염처럼 묻었네요. 이쪽 보시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얼굴에 묻었어요. 옷보다 얼굴에 많이도 묻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면 의뢰권 관계자들이 얼굴에 좀 묻히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연탄 배달을 한 건데 이번에 또 딱 집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 그런 거네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아니 여기도 증거가 있는데 네. 과거 정치인들 연탄 봉사할 때마다 의뢰권 검댕이를 얼굴에 묻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특히 아까 민영배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만 그렇게 정색을 하고 굳이 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게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2011년에 박은수 시장 때 부시장 때 저도 백사마을 갔었어요. 배달하셨어요? 했고 그 그때 이렇게 묻히셨습니까 그럼? 그리고 사실은 저 지역에 가면 많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예. 이런 행사들이 해마다 여러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꼭 뭐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계면적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장난도 치시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 차원에서 예. 저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에 저렇게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영상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네요. 네, 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뭐 예컨대 다른 정치인들도 자기 얼굴에 일부러 저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많이 민영배 의원이 그런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셨어도 저런 모습을 아마 묻히지 했을 않았을까 싶기도 거예요. 하네요. 옆에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해서 민영배 의원이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트집 잡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트집 제가 보더라도 얼굴이 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이렇게 코까지 얼굴에 붙인 것도 좀 뭐 독특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리가 죄송스러운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설 전후에까지 서로 트집 잡기 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민영배 의원이 좀 시점상으로 조금 손해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사진 3장, 첫 번째 사진 얘기가 됐어요. 두 번째 가운데 사진, 이분은 누구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분은 최근에 공개된 신작 드라마의 등장 인물로 보이는데요. 무슨 죄수복을 입은 것 같죠? 여기 번호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요. 이게 최근에 공개된 드라마인데요. 왜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 연상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캐릭터를. 좀 크게 좀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연상되십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온라인상에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일단 극중 등장인물이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아니 일단 안경 그다음에 백발 모습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접견시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이 있다 그래요. 이거 최근에 그러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 법카 의혹 관련될 때 초밥이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한 거 아닙니까? 또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극중 등장인물의 이 수용 죄수 번호가 4421인데 이게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이 4,421억 원이랍니다. 이거를 의도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된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올린 글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입니다. 해당 드라마가 이재명을 악마시키고 있다. 이거 우연 아니고 노린 거다. 드라마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요. 일단 요거 정의란 문장님. 이 드라마 여기 출처가 이제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런 거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이틀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보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한순간도 떠올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은 왜 떠올리는 겁니까? 그런데 저렇게 또 사진 화면을 딱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하니까 또 얼핏 보면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씁쓸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창작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범죄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또 장면이었습니다. 소위 건설 회사의 오너인 저 형 회장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조차 이 소위 이른바 초밥까지 시켜서 먹는구나. 저 정도로 소위 이른바 권세를 누리고 있었구나. 검사들조차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저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고 제1야당 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 지지자들이 그 논란을 부추긴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뿐이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로움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논란 자체가 대단히 씁쓸하고 창작물까지 끌어들여서 정치적 소재로 공방을 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천현 교수님. 네. 이거 막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오히려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관훈 토론에 가셔서 만약 검사 독재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 상상의 나를 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가 또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흉기 비습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떤 확정 편향을 가진 잘못된 편향을 가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계속적으로 우리 흉기 그 피습에 대해서 어떤 음모론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번 여러 가지 넷플릭스 건이든 이런 게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음모론의 연장선에서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어떤 뭐 제작자의 어떤 제작 의도는 뭐 전혀 뭐 어떤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덕분에 하여튼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해서 흥행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뭐 보이콧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 사진, 3장 중에 마지막 사진은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화면을 좀 먼저 보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커피 매너 논란 이준석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런 평가가 나오나 봐요. 아니 구석 자리부터 돌리는 게 기본 이준석은 매너의 문제. 사회생활 안 해봤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뭔가 비판 또는 비난 글을 올리신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자, 그럼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이준석이 대표할 때 훨씬 편하잖아요. 전자면은 이준석이 당대표 계속 하도록 서포트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저희가 뭐 예. 저희가 좀 요청드려 그래야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저희가 뭐 역시 변호사. 네네. 이게 이른바 이제 커피 전달 매너 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그런데 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커피를 여러 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그 차례대로 마시는 그러니까 게 안쪽에 있는 분한테 먼저 전달하고 그런다 이거죠, 보통.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뭐 굳이 저 커피 하나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과한 거 아닌가? 뭐 왜냐하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걸 뭐 잠깐 그렇죠. 뭐 까먹을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습니다.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목마르거나 그러면 커피가 뭐 아주 많이 땡기거나 그러면은 뭐 먼저 한 모금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커피를 전달하지 않고 마셨다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로 저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이번 합당 발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런 작은 거에도 뭔가 예민하게 지금 저걸 보고 반응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합당 같은 게 없었으면 저런 것 자체가 뭐 영상이 눈에 띄었겠습니까? 저거 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예. 젊은 이대남들이 이준석 대표에 뭐라도 하나 걸려라, 뭐 꼬투리라도 하나 잡혀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가지 장면 연속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날이 서 있고 작은 거 하나에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날이 선 게 아닌가. 정치인도 그렇지만 지지자분들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 대구에 계신 분 계시죠? 홍준표 시장.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종종 해요. 최근에도 좀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586 운동을 청산 뜬금없다. 586의 운동권이 민주당이 전부 다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586 운동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아니에요. 아니죠. 난 그거 보면서 쫙 떠오른 게, 저 임종석이 심판. 그러니까 이 뜬금없는 논리다 이 말이야. 뜬금없는 논리인데 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과 관련해서 586 청산 막 이런 걸 좀 외치고 있는데 이걸 홍준표 시장이 왜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하냐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뜬금없는 것 같은데 최근이라기보다는 쭉 그동안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어떤 정치의 어떤 패턴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들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치영 교수님. 네.
홍준표 시장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뭐 가장 흠지인 동대문구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고 또 대통령 선거도 나가셨고 또 경남도지사 지금 대구시장까지 뭐 선거란 선거 다 치렀기 때문에 사실 선거의 달인입니다. 근데 저분이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야당에서 내세우는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대 야당 심판이라든가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떤 사법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부패 야당 심판 이 정도로 이제 크게 가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386 아니면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조금 뜬금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20 또는 30, 40 세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운동권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운동 선수 출신인 걸로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생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운동권 정치라는 부분 또는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 안 비킨다. 그 부분들을 조금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조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대선 견제골을 날린다기보다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괘씸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괘씸하다고. 검사 한참 후배인데. 왜냐면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도 작년 대선 1주년 패배 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주년 승전한 날 그 홍 시장을 예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완 혁신위원장도 다녀갔습니다. 근데 왜 안 오냐? 한동훈 뜻입니까? 위원장만 안 갔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한참 검사 후배고 지금 와서 한 수를 배워도 시원찮은 판에 예. 지금 그런 약간의 뭐 약간 괘씸죄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동대구에 갔을 때 굉장히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환호성도 받고 사인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홍준표 시장의 안방에서 그런 걸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종종 비판하는 얘기를 꺼내놓고서 이거는 김철원 교수님 말씀대로 약간 괘씸 또는 섭섭 이겁니까? 괘씸 섭섭보다는 본인이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띄우는 언론을 통해서 자주 소개되고 인용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기가 아마 씁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특유의 어떤 그 끼어드는 그런 어떤 그 멘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본인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한동훈 위원장도 깎아내리고 하는 일석이조의 어떤 포석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의 저는 행태에 대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 자체는 굉장히 잘한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은 사실 허구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저는 왜 그렇게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할까 곰곰이 생각해볼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대개 민주화 운동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운동권 청산론을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극우 성향의 어떤 농객들이나 유튜버를 보면 운동권 청산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관성적으로 하던 얘기를 옮겨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뭐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비판이 국민들에게도 크게 먹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얘기하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현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운동권 전체를 얘기할 게 청산론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운동권 일부 세력이 보여줬던 뭐 도덕성이라든지 무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지 운동권 청산론으로 두루뭉실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결코 선거 전략으로도 아마 크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생각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비유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운동권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냐,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꼭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역시 변호사. 독립운동가 분들하고 비교를 했네요. 비유를.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홍익표
그 원내대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 되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독립운동하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5.86 청산론이라고 하는 게 뜬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계속 주장한 게 뭡니까? 검찰 독재 프레임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론이 굉장히 유용하다.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 5번 20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특혜를 갖다가 24년 동안 억대 연봉을 갖다 국가 세금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했느냐? 돈봉투로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그야말로 한 몇십 년 뒤로 되돌려놓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윤관석 의원 유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 해체당 운운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봐도 5.86 청산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전 장관이 대학원 다닐 때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호맹 있었잖아요. 예. 산호맹 하다가 울산대 교수하다가 현직 교수 신분으로 그렇게 뭐 대표적인 그 구속된 대표적인 5.86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인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으면서도 뭐 내일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판하는 것은 386이 486 되고 486이 586 되고 586의 절반은 686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 이제 686이에요. 586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86이 686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무슨 민주화 운동을 비판하는 것인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주 전원님,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와 약간 친일파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좀 부풀려서 생각해 보면 보수파들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 역사와 어떤 민주주의 운동, 식민지 운동에 대한 말하자면 친일파들이나 우파들이 갖는 콤플렉스가 있다. 예. 그런 것을 빗대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말하자면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우려가 저 속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예. 젊은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자기 콤플렉스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화 운동할 때 혼자서 고시 공부해. 물론 뭐 세대가 다릅니다만은 7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은연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과하다고 봐요. 이것은 뭐냐면 민주당 스스로가 5.86 운동권의 비율을 줄이는 자정 효과를 전략적으로 할 문제지 당신들 5.86 왜 공천 주느냐를 갖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예. 너무 과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대구에 있으면서 중앙 정치에 대해서 뭔가 그것도 여당 관련해서 얘기 꺼내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보내고.